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3화 공시밀시 조선의 스승 유창 유현종 지음 영상 편집 유찬종 박이중을 아나? 목은서원 선배지요. 똑똑한 분이지요. 박이중을 명나라 사신으로 급파했네. 명제를 만나 간곡히 설득을 하여 친선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보라고 보낸 거야. 그게 아주 중요하군요. 꼭 성공해야만 최 장군이 살 수 있습니다. 현실의 위험을 그렇게 잘 아시고 계신 분이 왜 수시중직을 승낙하신 겁니까? 최 장군이 끌고 들어간 거로군요. 잘못하면 공생공사할 텐데요. 못한다고 완강하게 거절할 수 없었지. 내 입장도 최 장군과 비슷하니까. 하지만 따지고 보면 비슷하긴 하지만 똑같지는 않아. 나는 처음부터 중간에 서 있었으니까. 중도는 애매해서 지키기 어렵지만 난 지켜왔네. 그래서 나중에라도 할 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최 장군과는 다르네. 그건 그렇다 치고 현실을 보는 자네의 눈이 아주 날카롭구먼. 느끼는 대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창은 물러나오면서 생각에 잠겼다. 최영과 이성계는 똑같은 무장이면서 서로 성격이나 사고하는 게 달랐다. 최영은 전형적인 무장이었다. 성격이 단순하고 직선적이었다. 생각하기 전에 먼저 행동했다. 그 때문에 협상이라는 건 좋아하지 않았다. 정직하고 정의감이 강했다. 그러나 이성계는 달랐다. 무장이라 직선적이고 단순하긴 했지만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었고 대화를 좋아하고 남의 말을 잘 듣는 편이었다. 그런 성격의 특색은 출신 성분과 큰 관계가 있었다. 최영이 명문가 출신이라면 이성계는 국경의 변두리 야만인들이 살고 있던 변경의 시골에서 태어나 성장한 서민 출신이었다. 그 때문인지 이성계는 누구를 만나도 격식을 안 따지고 소박해서 친근감을 느끼게 했다. 나라는 점점 더 혼란에 빠졌다. 관리들의 봉급을 깎는 것보다 사전에서 세금을 절반을 더 올려 나라가 받는다는 쪽에 더 큰 불만이 일고 있었던 것이다. 전답세는 백성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문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다. 징병제가 실시되었던 것이다. 전쟁 준비를 하다 보니 군사의 숫자가 모자라 군사 증강책을 써야 했던 것이다. 전국의 15세 이상의 청년들은 모두 징병에 응해야 한다 했다. 강제 징집령이 내려지자 온 나라 안은 끓는 가마솥처럼 되었다. 징지병장이 나오자 깊은 산속으로 도망치는 자가 속출했다. 명과의 전쟁은 코앞에 닥쳤다고 백성들은 생각했다. 새로 충원된 신병들은 기초조련부터 실시하라. 최영이 각 군영으로 직접 돌아다니며 체근했다. 이때 조정안에서는 이인임 일파의 탄핵 사건이 터졌다. 조부덕의 이인임은 음직으로 벼슬하여 공민왕 때 좌부승지가 되어 홍건적의 난 때 공을 세웠다. 그 후 공민왕이 피살되자 태후와 시중 경복흥은 세자였던 우가 신돈의 자식이라 대를 이을 수 없다며 딴 왕자를 세우려 했으나 이인임이 강력하게 우를 밀어 신왕으로 즉위시켜 시중이 되었다. 국권을 잡은 이인임은 수하의 임견미 여문방 등 간신배를 데리고 마음껏 권력을 휘둘러 매관매직 각종 불법으로 부정축제를 일삼았고 잘못을 간하던 충신들을 모두 잡아 죽였다. 대표적인 수구 친원파의 우두머리였다. 유창의 스승 전독생도 그의 모함으로 태장을 맞고 귀양 가다가 그 독으로 죽었다. 하지만 권불 10년이었다. 간관 오사충과 밀직사 조반 등의 탄핵 상소를 받아 이인임과 그 붕당들이 처형되고 전 재산이 국고에 몰수당했던 것이다. 이들은 친원파의 대표적인 세력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청소되었다고 조정의 친원 수구파들이 완전히 숙청된 건 아니었다. 친원파는 100여 년 동안 주체 세력으로 모든 기득권을 누려왔기 때문에 그 세력은 쓸어낸다 해도 잔존 세력이 남아 있었다. 게다가 국권을 전단하고 있는 국상 최영과 임금인 우왕은 친원파였고 그 외 다수의 무장들이 최영을 따르고 있었다. 이 때문에 전쟁 준비를 멈출 수가 없었다. 오히려 더욱 속도를 냈다.
전국 각처에서 징집된 군사들이 개경으로 모여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되자 친명을 주장하던 10여 명의 소장파 관료들은 정도전의 편모 칠순잔치에 우연히 모이게 되었다. 잔치 말미에 모두 술을 들며 그간 침묵해왔던 나라 걱정을 쏟아냈다. 봉급각겨 관리들은 불만이 치솟고 있는데 소장 농민들은 세금 때문에 피죽도 못 먹게 됐다고 아우성일세. 외적이 쳐들어와 전쟁 채비를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나가 치겠다고 그 준비를 강요하고 있으니 도대체 최 장군은 어쩌자는 거지? 이숭인이 화난 소리로 최영을 성토하자 참석자들은 일제히 동조했다. 이숭인의 선배인 남은이 받았다. 어떤가? 100년 만에 어렵게 다시 찾은 우리 땅을 명나라에 빼앗길 수 없다. 지켜야 한다. 우리 손으로 끝까지 지켜내야만 한다. 거기까지는 최영의 주장이 100번 옳았다. 그러면서 무력으로라도 지켜낸다 하면서 전쟁 준비를 했다. 그쯤 되면 명나라도 슬며시 저희 주장을 접고 다른 패를 내보일 줄 알았겠지. 그런데 문제는 명의 태도다. 사죄사절로 명예간 박이중을 면박하고 고압적인 태도를 굽히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 되니 최영의 선택은 오직 한 길. 명과의 전쟁이다. 나라가 망하는 건 시간 문제다.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우리 다 같이 최영을 쫓아내는 탄핵 상소를 올리자. 최영이 쫓겨나면 명나라도 화를 풀겠지. 너무 흥분할 필요 없다. 냉정하게 더 따져보세요. 그런 뒤에 행동으로 옮겨도 늦지 않아. 윤소종이 제동을 걸었다. 삼봉. 정도전의 의견도 들어보도록 하세. 실록 전기소설 유창 제23화 끝. 다음 제24화에서 계속됩니다.